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이 구속영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구속영장은 이 검찰에서 청구를 할 때 이 국회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을 보내고 국회의원들이 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또 이 기자들에게 공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구속영장을 보면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거의 일람표처럼 쫙 적혀 있습니다. 얼마나 범죄 혐의가 많았던지 각 언론사마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자, 이걸 가지고 제목을 잡고 저걸 가지고 제목을 잡아도 자, 수십 가지의 단독 제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범죄가 그야말로 종합판이다, 백화점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4개의 혐의가 있고, 지난번엔 대장동과 그리고 성남 FC 후원금 이 두 가지로 해서 5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두 큰 사건 4가지를 합쳐봐도 9가지 혐의고, 지금까지 또 수사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자동 호텔이라든지, 자, 이런 걸 또 계산해보면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조사하면 할수록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이 희대의 잡범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장을 보면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교모하게 하고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놓고 지금 검찰 보고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장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증거를 확보하고 녹취록을 확보하고 결제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이재명의 이 영장을 만드는 거 보이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이거 이제 다 갖고 있던 검찰이 지난번에 다 조사를 하고 나는데 최종적으로 이재명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재명은 단식에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누가 봐도라도 이재명은 자기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쇼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관련된 그 조서를 읽고 답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나와버렸습니다.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 보니까 이재명의 범죄 일환표가 지금 영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부 다 알고 있고 파악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서명했다가는 자신의 범죄를 전부 다 인정해주고, 이게 바로 재판정에 가면 판사에게 이재명의 범죄 일람표처럼 쫙 연결되니까 사실 이 질문지만 읽어봐도 이재명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우선 쌍방울만 하더라도 이게 그동안 이재명은 이화영에게 쏘갔다, 이화영에게 자기 알아서 한 거다 이랬는데, 자, 무려 17차례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고를 받은 게 6차례 됩니다. 거기에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고 서류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래놔 놓고 자, 이 이화영에게 속았다, 그 전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큰 이재명의 도둑치고는 이 잡도둑인지 큰 도둑인지 정말 많은 혐의를 관계에 있어서 이 잡도둑이면서도 아주 크게 해먹을 그런 도둑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800만 달러도 다 보고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본인은 그게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그게 내가 알았더라면 이 이화영을 잘라버렸을 거다, 아니면 내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면 이재명은 북한의 이종혁이라는 자가 와서 여기 무슨 아시아 태평양 평화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이화영과 함께 나란히 사진을 찍은 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의 인사가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종혁입니다. 북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 이재명과 이화영과 가운데 이종혁. 자,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이 북한으로 간다, 자, 이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라 이러니까 그 이재명은 이 자리에서 나는 육로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로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본인의 뭐 방북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이화영이 했다, 나는 모른다 했는데, 지금 이 보니까 자료, 사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이 북한에 다녀온 뒤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안 나타나니까 부하들에게 채근했다고 합니다. 왜 성과가 없나 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도 그 스마트폰 비용 500만 달러 보내주기로 했는데, 그 뒤에 이재명이 북한에 방문한 300만 달러도 비즈니스적으로 쌍방울에서 처리하게 했다.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의 사업 일환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그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의 거짓말이 어디까지 거짓말인지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러니까 맨 처음에 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 처리하기 전에는 자, 북한에 쌀을 10만 톤 보낸다고 했습니다. 쌀을 10만 톤. 그게 그 한 포대 1kg에
그게 이 4만 원 한 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2천억 되더라. 2천억. 그러니까 북한에 쌀을 2천억씩 보내줄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대납하고 나니까 이 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이 북한에 가려고 했던 거, 2018년도 문재인이가 평양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박원순과 이런 안희정, 뭐 이게 경쟁자들이 북한에 대동하니까 자기는 제외돼 있었고, 뒤처진다 생각해서, 그래서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문해갖고, 그게 다음 대선 때 유리한 고지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김성태가, 중국에서 북한 측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 사업 계획도 돈 대납해주기로 하고 이래 하니까 나중에 여기 김성태 이화영이가 이재명과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김성태에 바꿔주니까 그때 이재명이가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때 상황을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송명철 북한의 아태위 부실장하고 그리고 여기 이화영 그 다음에 김성태 여기서 폭탄주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 한번 만들어야다. 우리도 한번 대통령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김성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보이는데 그거 모른다라고 했던 사람. 그게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쌍방울의 대북 송금망 관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이 성남 이 백현동 관련해서도 김임섭이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로비를 하는데 참고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수법은 보면 항상 본인은 뒤에 빠져 있고 앞에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자기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자기는 이 뒤에서 구두로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사업을 성사시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김임섭 씨가 백현동에 아파트 개발을 하는데 그 민원도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용도 변경 4단계 조정하는 거 그거 다 했는데 본인은 김임섭은 2010년도 이후는 몰랐다. 내 처음에 그 사람이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는데 그때 내가 선거에 떨어졌기 때문에 모른다 했는데 그런데 뒤에 보니까 2016년도에 이재명이 광화문 앞에서 단식을 할 때 그때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그때 형님 나 때문에 고생하셨죠. 이재명은 김인섭 보고 형님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김인섭이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나갈 때 민주당 공천 받는데 중간에 다리를 놔준 사람입니다. 그 처음에 공천할 때.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김인섭이가 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다 나오니까 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했고. 자, 이런 걸 또 종합으로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뒤에서 살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김인섭 척건이라는 거 있는데 이 이재명이가 과거에 KBS PD하고 짜가지고 이 검사 사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시장 김병량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여기에 이제 경쟁자니까 이걸 타결 주기 위해서 검사 사칭해가지고 자, 이 분당의 파크 뷰에 무슨 비리가 있었다. 분양할 때 비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재명은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했는데 본인이 관여돼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검사 사칭의 공범이었습니다. 공범. 그래서 벌금 150만 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거할 때 나는 거기 도와줬을 뿐이지 공범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 수원의 김병남 시장의 비서 출신인 A씨에게 위정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원시장 측하고 KBS가 짜고 이재명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 이재명에게 전부 다 전가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요렇게 또 했다가 그런데 그 비서가 나는 그런 거 들은 바가 없는데 하니까 그 들었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알았다고 하면 되지. 요 내용들이 녹취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에. 언론 보도를 보면. 자, 그러면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텔레그램으로 통해서 변론 요지를 비서에게 보내줬다고 하니까 이재명의 이 범죄 행위는 너무나 치밀하고 그리고 저 밑에까지 하나 둘씩 파가지고 자기 죄를 착 덮어버리고 상대방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자 이런 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도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려줬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것은 국토부에서 그거는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시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현숙 씨에게 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라 압박을 했습니다. 진술하라. 야,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비서실장인 전현숙 씨가 그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전현숙 씨는 이재명의 비서실장으로서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고 자, 이게
그 쌍방울에 지금 본인은 쌍방울이 김성태하고는 전혀 모른다. 그는 조폭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는다 한 게 이재명이었는데 여기에 김성태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조문을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전형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수가 극단적인 선택하고 나니까 자, 검찰에서 이번 그 영장에 보니까 자, 이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주변 사람들 중에 참고인이나 또는 진술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을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4명,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가 다 이재명 때문에 또는 이재명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이어서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빨리 구속시키지 않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다. 자, 그러면서 이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징역 11년에서 최소 36년 6개월의 선고가 필요하다. 자, 그뿐만 아니라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무기징역 최대. 그러니까 최소 따져봐도 징역 구형이 아니라 선고인데 11년에서 36년 6개월. 그리고 무기징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그동안 이재명이 받아갔던 돈을 보면은 100억 원의 벌금과 100억 원대의 추징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여기 보니까 완전히 이 범죄를, 중범죄를 저지른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이 이재명은 빨리 우리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된다. 자, 이게 그 검찰의 영장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자, 이 방탄, 자, 이 단식을 하다가 또 병원에 가서 그것도 녹색병원, 자기들 편들이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링거를 맞으면서 단식을 한다 하니까 이거 쇼치고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쇼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21일 날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 투표까지 압박하려고, 비명계를 압박하려고. 지금 사실상 친명계와 개딸들이 계속해서 비명계에게 문자를 보내고 빨리 이번에 가결, 부결표를 던지라. 그래 답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자, 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선거에 공학적으로 떠나가지고 앞으로 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시금석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사건을 아주 매의 눈으로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